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이번 주도 다사다난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끼리분들 남은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1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투표에는 오른다가 46% 그리고 내린다가 31%로 오른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항상 우리의 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른다가 평균적으로 50% 이상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46%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가 나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심리가 맞았던 걸까요?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조금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합이랑 내린다는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의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고 매우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진짜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만약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더 떨어졌으면 이 보라색 선인 121선까지 쭉 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한가 봅니다. 지속적으로 61선 그러니까 노란색 선을 지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21선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에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1059포인트. 뭔가 체감은 안 되지만 계속 최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안 좋았지만 코스닥이 그만큼 또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하시는 기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리분들의 시간이 올 거예요.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화수가 조금 좋지 않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팔았는데 다행히도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개인분들이 팔고 그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도가 많아졌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연기금이 650억이나 매도하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1.5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더 이상 올라가도 그 폭이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렛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환율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한 달 만에 거의 50원이나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의 피로감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 외국인이 무엇을 사느냐, 이게 바로 주도주를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마다 빠르게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빅스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뒤통수가 시리죠. 분명 이번 금요일날 미국장은 전부 다 1%씩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스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20에서 지속적으로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미국 제10년물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81, 최근 들어서 살짝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산업 0.6%, 나스닥 종합 1%, S&P 500 1%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서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의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최고치,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상승이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상승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날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이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지난 월요일에 증시가 급락했지만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안정감을 준 것은 바로 기업들의 호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4분의 1 이상이 미국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88%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8%나 되니까 시장이 환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체감은 안 되지만 3300에 다가서는 코스피, 이 말이 완전 내 마음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가 3300에 다가서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긴축 가능성은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코스피는 지난 이틀 동안 상승을 하면서 3,300선 진입을 또다시 앞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 하반기 들어 기업들의 실적 확보 등 펀더멘탈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 매력도가 두드러진 결과로 24일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적 지표를 살펴봐도 과열 신호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23일 현재 50선 전후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고점 경신 당시에는 80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열 기준선은 70 이상인데 지금 현재 50이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달러의 상승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달러가 상승하면 외국인이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경기 정점 우려와 함께 델타 변이 확산이 병행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직전 고점이 93포인트 부근에 다다르면서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급격한 달러 강세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말이랑 같은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달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가든 아니면 떨어지든 그 두 가지 전부 다 우리 시장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조정이 선행되었던 경기 민감 가치주 유형에 관심이 다시금 환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철강, 화학과 같은 소재 업종의 실적과 가치 매력이 돋보인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장의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다음 주 출발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대부분 우호적이니까 다음 주에는 3,300을 다시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무엇을 쇼핑했는지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부터 바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고려아연, KT,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위아, CJ제일제당, 넷마블, 하이브, 한샘, LX일렉트릭, CS윈드, HMM,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ST바이오센서, 셀트리온, 코웨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19개를 사이좋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볼 종목이 뭐가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위아, CJ제일제당, 넷마블, CS윈드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LG전자,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카카오게임즈, 한국금융지주, 삼성 SDI, 삼성전자 우, SKIT, SK텔레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반도체, 솔루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효성첨단소재, 동국제강, OCI, 삼성엔지니어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들은 거의 다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LG전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OCI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은 무엇을 샀을까요?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 2등은 현대차, 그리고 3등은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3개 다 차트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대량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4등 LG생활건강, 5등 카카오, 두산인프라코어, 타이거 글로벌 리튬 ETF, SK텔레콤, 큐라클, ST바이오센서,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KB금융, HMM, 기아, 마지막으로 LN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리분들이랑 겹치는 종목 있나요? 저 길이 또 한 몇 개가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빠르게 제목만 보고 슉슉슉 샥샥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찍었다 들뜬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흐름이 좋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이후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낸 섹터 중 하나인 스마트폰 부품 업종에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에서 핸드폰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최근 들어서 생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팔지마, 네덜란드 압박하는 미국. 한국의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미국은 중국이 혼자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ASML이 만드는 첨단 노광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중국 정부의 응원에 힘입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싹을 지금 잘라버리려고 농약을 척척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당연히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국민연금, 코스닥 종목 직접 투자한다. 이 부분은 매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안에서도 ESG 순위가 높은 거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 코스닥의 흐름이 좋은 게 이러한 뉴스에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월요일날 난리가 났었죠. 다우 725포인트 넘게 폭락, 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빠르게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그래서 이번에 해외 첫 허가를 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셀트리온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금감원 지적에 카카오뱅크 그리고 페이의 엇갈린 운명, 카카오페이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2주 뒤면 돌아오던데 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멀리 갔어요. 가을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35일 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말하자면 1분기 보고서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싱싱한 2분기 보고서를 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분기 증권신고서가 8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9월 정도가 되어야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아니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카카오뱅크는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가을이 되어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폭염, 폭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마트24 배달 매출이 쭉쭉 올라간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더우니까 나가기도 싫고 그 와중에 폭우까지 온다면은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안 오는 날 이 차이가 64%나 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의점 배달 조금은 생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웃음벨이 또 나왔습니다.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 커. 비트코인 안 팔아.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급락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다시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으니까 다시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좀 사재기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 쓴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게 개선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채굴 방식이 점차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서 다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의아한 뉴스가 나왔었죠. 후판가 인상 충격.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9천억 적자,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같이 봤기 때문에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정말 많은 수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주는 2년 뒤에 실적으로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2019년, 2020년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후판가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어닝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에 빅베스 그러니까 때를 미는 것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있을 후판가 상승분을 충당금으로 쌓아서 불씨를 일거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3, 4분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단기적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금 엄청나게 수주 랠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실적이 잡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에 관련된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에 2,500조 몰렸다. 관련된 영상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기리분들 기억나시죠? 혹시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공모주 광풍소, KB 미래에셋 등 증권사 청약 수수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부터 공모주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K이노엔, 롯데렌탈 이러한 기업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균등 배정을 해도 2,000원씩 받아간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는 2,000원의 수수료 받고요. KB증권이랑 SK증권은 1,500원,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1,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소한 균등 배정할 때는 한 50% 정도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빠르게 2개인가요? 3개인가요? 별거 없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주 화요일날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합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 이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FOMC 현지 시간 27일에서 28일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자고 일어나면은 발표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과연 그 전으로 또 시장이 발작을 할지 아니면 또 왕비둘기가 여기저기서 날아다닐지 하루하루 쉬운 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미국에서 6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발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개가 발표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실적 시즌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게 있는가 정말 많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쭉쭉 막 10%씩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기업들 위 기업 중에서 리포트 같은 걸 찾아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을 미리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크린샷을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아프리카TV, 제일기획, 기업은행, 테슬라. 화요일 SK하이닉스, 삼성 SDS,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S-오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케, 신한지주, 두산퓨얼셀, 제주은행, JB금융지주,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애플, 알파벳, 3M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혜되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물산, 롯데칠성, OCI, 현대오토에버, CN투수성진, GS건설, 자이S&D,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미국은 콜컴, 보잉, 맥도날드, 포드, 페이스북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목요일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LG화학, LG노텍, LS일렉트릭,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S1,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국은 머크, 아마존닷컴, 마스터카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삼성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 LX인터내셔널, 그리고 미국은 엑슨모빌, US스틸, 캐터필러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적 시즌에 기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린 여러분 덕분에 저 기릿이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양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하이요.